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셨네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바쁜 하루하루 속에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여러분을 위해 이야기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듣고 나면 마음이 조금 따뜻해지실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이른 새벽 5시.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시간. 골목은 고요하고 가로등 불빛만 바닥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잠든 이 시간에 혼자 불을 켜는 가게가 있습니다. 낡은 나무 간판에 적힌 세 글자. 술래 떡집. 문을 여는 소리가 납니다. 삐걱하는 익숙한 소리. 그리고 이내 불이 켜집니다. 찹쌀을 불리는 냄새. 솥에 물이 끓는 소리. 새벽 공기 속으로 하얀 김이 퍼져 나옵니다. 이 가게가 문을 연 지 올해로 꼭 32년이 됩니다. 그 32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명절도 비 오는 날도 몸이 아픈 날도 이 가게는 새벽마다 불을 켰습니다. 주인은 올해 73 이순례 할머니입니다. 이 골목이 아직 논밭이었을 때부터 여기 계셨던 분. 골목이 포장되고 가게들이 생기고 사람들이 오고 가는 걸 모두 옆에서 지켜본 분. 이 동네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는 걸 다 보아온 분. 할머니에게 이 가게는 그냥 일터가 아니었습니다.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봄날부터 이 가게 앞에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천천히 해드리려고 합니다. 때는 지난 봄 4월 초였습니다. 아직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던 때였죠. 할머니가 평소처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가게로 향했습니다. 집에서 가게까지는 걸어서 5분 거리. 할머니는 늘 그 길을 혼자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두꺼운 외투를 여미고 천천히 가게 앞에 도착해서 자물쇠를 열고 문을 당기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발밑에 뭔가가 걸렸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검은 봉투 하나가 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반듯하게 접힌 두툼한 검은 봉투. 처음엔 누가 실수로 떨어뜨린 줄 알았다고 합니다. 봉투를 집어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묵직했습니다. 안을 열어보니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5만 원짜리 5장. 25만 원.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봉투 앞뒤를 살펴봤습니다. 이름도 없고 메모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단 한 글자도. 누가 떨어뜨리고 간 걸까? 아니면 잘못 놓고 간 걸까? 혹시 어제 저녁에 누가 가게 앞에 두고 간 걸까? 할머니는 봉투를 들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계산대 서랍을 열어 그 안에 넣어 두었습니다. 찾으러 오면 돌려줘야 하니까. 혹시 모르니 잘 보관해 두자고. 그날 하루 종일 가게를 찾는 손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어젯밤에 가게 앞에 뭔가 두고 가신 분 있냐고. 하지만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딱 일주일 후 또 같은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가게 문을 여는데 또 하나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같은 자리, 같은 검은 봉투. 이번엔 봉투가 조금 달랐습니다. 열어보니 돈이 아니었습니다. 진공 포장된 한우 갈비 2팩이 들어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사면 제법 값이 나가는 좋은 부위였습니다. 할머니는 더 어리둥절해졌습니다. 지난번엔 돈이더니 이번엔 고기. 그리고 역시 이름도 없고 메모도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나쁜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당황스럽고 신기하고 조금 걱정이 됐습니다. 혹시 어딘가에서 잘못 찾아온 물건이 아닐까 하고. 한우 갈비도 서랍에 넣어두려다가 그건 음식이니 냉장고에 넣어뒀습니다. 찾으러 오면 드려야 하니까요. 그렇게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세 번째 화요일 아침. 이번엔 할머니의 손이 살짝 떨렸다고 했습니다. 또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문을 열기 전에 먼저 발밑을 봤거든요. 역시 있었습니다. 검은 봉투. 이번엔 봉투 안에 작은 비닐백이 들어 있었습니다.
안을 열어보니 한약재였습니다. 쌍화탕을 끓일 수 있는 재료들. 한 봉지 가득. 그런데 이번엔 봉투 안쪽에 뭔가가 더 있었습니다.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 건강하세요. 딱 3글자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3글자를 오래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아주 작은 글씨였지만 꾹꾹 눌러 쓴 게 느껴졌습니다. 정성을 담아서 쓴 글씨였습니다.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나쁜 사람은 아니구나. 나를 걱정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 안도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3번째 봉투를 받고 나서 할머니는 작심했습니다. 이번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누군지는 몰라도 이게 계속되면 좀 알아야 하지 않겠냐고. 그래서 그날부터 이웃 가게들을 하나씩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바로 옆에 있는 반찬가게 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사장님은 이 골목에서 15년째 가게를 운영하는 50대 아주머니입니다. 할머니와는 오랜 세월 옆집으로 지내온 사이였죠. 혹시 우리 가게 앞에 새벽에 뭔가 두고 가는 사람 못 봤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잠깐 눈을 피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 한마디가 어쩐지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볼 텐데 이번엔 그냥 모른다고만 하고 다른 곳을 봤습니다. 건너편 세탁소 아주머니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세탁소 아주머니는 아침 일찍부터 문을 여는 분이라 혹시 봤을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가 막 물어보려는 순간 아주머니가 갑자기 손님이 왔다며 바빠졌습니다. 이상하게도 가게 안에 손님은 없었습니다. 골목 입구 문구점 할아버지한테도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잠깐 뭔가를 생각하는 듯한 표정을 짓더니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모두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느꼈습니다. 뭔가 알고 있는데 말을 안 하는 것 같다는 느낌. 눈빛이 달랐으니까요. 할머니는 집에 돌아오면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다. 이 골목 어딘가에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알아내야겠다고. 마침 조카가 며칠 후에 놀러 온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조카한테 부탁하기로 했습니다. 작은 CCTV 하나만 달아달라고. 조카는 처음엔 의아해했습니다. 이모 갑자기 왜요? 무슨 일 있어요? 할머니는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조카는 이야기를 다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작은 카메라 하나를 사다가 처마 끝에 달아줬습니다. 가게 문 앞 전체가 보이는 각도로. 사실 할머니는 마음이 조금 불편했다고 합니다. 몰래 찍는 것 같아서. 상대방이 뭔가를 숨기고 싶어 하는데 들춰내는 것 같아서. 하지만 그냥 두자니 너무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무슨 마음으로 이걸 하는 건지. 그리고 솔직히 조금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혹시 나쁜 목적이 있는 건 아닌지. CCTV를 단 다음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혹시라도 카메라가 안 작동할까봐 미리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아침에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발밑을 봤습니다. 또 있었습니다. 5번째 봉투. 할머니는 일단 봉투는 안으로 들고 들어가서 조카가 설치해준 앱을 켰습니다. CCTV 녹화 영상을 돌렸습니다. 새벽 2시, 3시, 4시. 텅 빈 골목. 가로등만 켜져 있고 가끔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새벽 4시 40분.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푹 눌러 쓴 사람. 골목 끝에서 천천히 걸어오다가 가게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들고 있던 봉투를 문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주위를 한번 살피더니 왔던 방향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딱 7초였습니다. 할머니는 영상을 멈추고 한참 봤습니다. 얼굴은 마스크와 모자로 가려져서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걸음걸이가
그 걸음걸이가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할머니는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돌렸습니다. 2번, 3번, 4번. 이 걸음걸이 어디서 봤는데? 그러다 그 무렵까지 받은 봉투들을 다시 떠올려 봤습니다. 첫 번째는 현금 25만 원. 두 번째는 한우갈비. 세 번째는 한약재와 건강하세요 라는 메모. 네 번째는 작은 금반지 하나. 오래된 것 같은. 다섯 번째는 쌀 10kg. 모두 달랐습니다. 담겨 있는 것도 다르고 봉투의 두께도 달랐습니다. 마치 각자 다른 사람이 각자의 방식으로 담아 보낸 것처럼. 그리고 할머니는 그때부터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6번째 화요일 아침, 할머니가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발밑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는데 혹시 이번 주는 쉬는 건가 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할머니는 CCTV 앱을 켰습니다. 새벽 4시 15분. 또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조금 다른 걸음걸이. 봉투를 문 앞에 내려놓고 사라졌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없지? 할머니는 영상을 계속 돌렸습니다. 4시 15분 이후, 4시 반, 5시, 그리고 5시 20분.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은 봉투를 들어온 게 아니었습니다. 골목을 지나가는 척하면서 걸음을 늦추더니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대로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할머니의 손에서 핸드폰이 내려갔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한동안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습니다. 누군가의 정성을 훔쳐간 것 같아서. 이 골목에서 이렇게 몰래 좋은 일을 하던 사람의 마음을 아무것도 모르면서 가져가 버린 것 같아서. 그런데 화가 나다가도 또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 사람도 지금 힘든 상황인 건 아닐까? 그러니까 저렇게 새벽에 혼자 골목을 돌아다니는 거 아닐까? 할머니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밝히지 않겠다고. 저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것 같지만 말하지 않겠다고. 굳이 망신을 줄 필요는 없다고. 일은 일어났고 이미 지난 일이다. 대신 한 가지만 하기로 했습니다. 할머니는 가게 안에서 A사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볼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몇 번을 고쳐 쓰고 또 고쳐 쓰고 어떻게 쓰면 좋을지 한참 생각하면서 그리고 완성된 종이를 들고 가게 유리문 앞으로 나갔습니다. 테이프로 문 안쪽에서 붙였습니다. 밖에서도 잘 보이도록. 종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요즘 저희 가게 앞에 이유를 알 수 없는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누가 놔두고 간 건지 몰라서 3번째까지는 잘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봉투 하나가 없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범인이 누군지는 압니다. 하지만 밝히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글을 보신다면 그 봉투는 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따뜻한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부디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떡집 할머니 올림. 종이가 문에 붙은 건 아침 8시쯤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문이 퍼지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러 나오던 반찬가게 사장님이 읽었습니다. 잠깐 멈춰서 끝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세탁소 아주머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언니 나 좀 나와봐. 떡집 문에 뭔가 붙어 있어. 세탁소 아주머니가 나와서 읽었습니다. 문구점 할아버지가 지나가다 읽었습니다. 아침장을 보러 나온 동네 아주머니들이 읽었습니다. 출근하던 젊은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엄마 손을 잡고 유치원 가던 아이도 엄마가 읽는 걸 옆에서 같이 봤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봉투가 매주 왔다고? 누가 가져갔대? 할머니가 알면서도 안 밝혔다고? 그러면서 또 다른 이야기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한 번 봉투 넣은 적 있는데. 나도 지난달에. 나도. 할머니 가게 안에서는 그날도 평소처럼 떡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오면 웃으며 맞이하고 떡을 건네고 거스름돈을 챙겨주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종이를 붙인 것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종이가 붙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날도 할머니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가게로 향했습니다. 골목을 걷는데 문 앞에 뭔가가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검은 봉투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봉투 위에 작은 메모지가 한 장 붙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딱 2문장. 할머니는 그 메모를 손에 들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골목엔 아직 어둠이 깔려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메모 위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행이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고 뭘 더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다행이다 한마디. 할머니는 봉투를 들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유리문에 붙어 있던 종이를 천천히 뗐습니다.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떼어내고 종이를 반으로 접어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뒤로도 봉투는 계속 왔습니다. 7번째, 8번째, 9번째. 이 봉투들은 단 한 사람이 보낸 게 아니었습니다. 한 명이 시작한 게 아니었고 서로 약속을 한 것도 아니었고 누가 조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각자가 따로따로 혼자서 조용히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 골목에서 20년을 산 70대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이분이 처음 이 골목로 이사 왔을 때 설이 이틀 앞이었다고 합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짐도 미처 다 풀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할머니가 떡 한 보따리를 들고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사 오셨어요? 어서 와요. 이거 드세요. 그것뿐이었지만 그 말이 그 당시 그분한테는 정말 큰 위로였다고 합니다. 아이 둘을 키우는 40대 엄마가 있습니다. 몇 해 전 아이 하나가 크게 아팠을 때였다고 합니다. 병원 오가느라 며칠씩 집을 비우고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 때 할머니 가게에 들렀는데 할머니가 아무 말 없이 떡 한 봉지를 건네며 말했다고 합니다. 많이 힘들죠. 그래도 잘하고 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취직을 준비하던 20대 청년이 있습니다. 3년 동안 계속 떨어지면서 정말 지쳐있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할머니 가게에서 떡을 사려고 돈을 꺼내는데 잔돈이 없었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그냥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괜찮아요. 다음에 주면 돼요. 아니면 안 줘도 돼요. 그 청년은 그날 집에 가서 한참 울었다고 합니다. 돈이 없어서 할머니한테 외상을 달아둔 적이 있는 어르신. 혼자서 이삿짐을 옮기는 걸 보고 가게 문을 닫고 도와준 게 기억나는 분. 아이 혼자 가게 앞에 서 있는 걸 보고 들어오라고 해서 따뜻하게 해줬던 걸 기억하는 분. 모두 달랐습니다. 사연도 다르고 받은 도움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같았습니다. 내가 언젠가 뭔가를 해드리고 싶다는 마음. 그런데 말로 하면 할머니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으니까 그냥 몰래 티 안 나게. 그러다 할머니가 가게를 접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건강이 나빠진 건 몇 해 전부터였다고 합니다. 허리가 많이 안 좋아졌고 손 관절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솥을 들기가 어렵고 긴 시간 서 있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할머니는 한 번도 그 이야기를 입 밖에 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고 떡을 만들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아무 내색 없이. 그러다 봄이 되면서 가게 문에 조그맣게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3월 말일 폐업 예정. 그게 전부였습니다. 설명도 없고 인사도 없이 딱 그 한 줄. 골목 사람들은 그 종이를 보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32년이었으니까요. 이 골목에서 이 가게가 없는 아침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각자가 생각했을 겁니다. 서로 의논한 것도 아니고 단체 채팅방에서 모은 것도 아니고 그냥 각자 혼자서 내가 뭔가 해드려야겠다. 티 안 나게. 그냥 조용히. 그게 검은 봉투였습니다. 세상엔 이름을 밝히지 않는 친절이 있습니다. 받는 사람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고맙다고 말하게 만들지 않도록, 갚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그냥 조용히 곁에 내려놓는 마음. 저는 그런 마음이 가장 깊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를 바라지 않으니까요. 내 이름이 알려지기를 바라지 않으니까요. 그냥 그 사람이 좀 덜 힘들었으면 해서. 순례 할머니는 결국 봉투의 주인을 끝까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CCTV로 뒷모습은 봤지만 직접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알고도 모른 척한 사람들한테 캐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기로 했습니다. 왜냐고 물었더니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알면 갚아야 할 것 같아서. 그냥 받으면 마음이 덜 무겁거든. 누군지 알면 빚이 돼버려. 받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 고마움을 느끼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 그게 상대에 대한 배려라는 것. 주는 사람이 이름을 숨긴 것처럼 받는 사람도 모른 척함으로써 그 마음을 지켜준 겁니다. 둘 다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더 아름다웠습니다. 이 골목엔 오늘도 새벽마다 불이 켜집니다. 순례 할머니의 가게가 문을 닫은 뒤로도 다른 가게들은 여전히 아침을 맞이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골목을 오가고 인사를 나누고 서로를 챙깁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오늘 밤도 누군가는 검은 봉투를 준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는 사람 집 문 앞에, 이웃 가게 앞에, 티 안 나게 이름 없이. 그냥 그 사람이 좋아서. 이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이야기들이 쌓이면 그게 또 누군가에게 힘이 될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이야기로 또 찾아오겠습니다.